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복헌수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특수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희생, 봉사, 사명감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좋은 말들이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로는 특수교육의 본질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막연한 희생이나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교육이 바로 특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특수교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교육의 미래와 특수교사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수교육의 미래와 특수교사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먼저 특수교육의 핵심 원리인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사의 직무를 이해하고 특수교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발전 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의 전망과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다름을 불가능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교육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은 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한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합니다. 학생 자체가 특수하거나 특별하기보다는 단지 특별한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시혜적인 돌봄이나 봉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혜적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시혜적인 돌봄이 아닙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인이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발현시키기 위한 포용과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교육은 전문성의 영역으로서 법에 의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용어는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은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이 장애로 인해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출발선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학생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다름을 인정하고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실현하는 교육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이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장애 자체가 특수교육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특수교육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장애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교육적 요구가 생겼을 때 비로소 특수교육 대상자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는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반드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수교육을 장애인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적 어려움과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법률에서 그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차의
10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발달 지체는 만 9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장애 유형입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중복되게 갖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학생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교육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름을 포용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은 단순하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또래의 문화를 공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원리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장애 학생을 분리해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함에 따라서 현재는 가장 덜 제한적이고 가장 덜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일반적인 교육 환경, 즉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특수교육 통계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통합교육의 원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2만 735명입니다. 이 중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즉 일반학교 재학생의 수는 8만 9,440명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3만 1,295명입니다.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특수교육의 원리는 개별화 교육입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의 심장이자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보통 영어 약자인 IEP로 많이 부릅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춰서 한 학기 단위로 작성되는 맞춤형 교육 계획서입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역시 관련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은 바로 개별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별화 교육이 특수교육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이러한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생의 현재, 즉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현재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이외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담에 관한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학교까지의 통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사 개인이 아닌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이라는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팀에 의해 수립됩니다. 보통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은 필수적으로 교장이나 교감, 특수교사, 일반교사 또는 통합합급 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상담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학교 전문가와 치료, 의사,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합류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교사는 누구일까요?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특수교육의 핵심 원리인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강점과 요구를 찾아내고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특수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입니다. 특수교사는 교사들 중에서도 유독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작은 성장을 통해 특수교사 스스로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상호작용적인 보람을 갖게 되곤 합니다. 특히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과의 아주 깊은 인간적인 유대, 라포라고도 하죠.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특수교육도 일반 교육과 같이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특수교사 자격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교사가 유아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유아특수교사는 유치원 등에서 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그리고 초등특수교사는 초등학교 등에서 장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이고, 중등특수교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장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격 유형의 특수교사들은 여러 형태의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일반 학교나 유치원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속기관 등에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 합니다. 이 표는 전국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가나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30개 정도의 대학이 있고, 대학에 따라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특정 학교급의 특수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특수교사의 자격 유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에는 3개의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중등특수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중등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고 유아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중등특수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에 있는 여러 대학의 특수교육과 중에서도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는 열린 마음의 장애아동 교육 전문인을 키우는 중등특수교육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는 중등특수교사를 집중하여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보다 중등의 장애 학생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학문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는 2009년에 신설된 이후로 2025학년도 임용고사까지 총 13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용된 특수교사들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는
전북지역 수석, 2023년에는 차석을 석권하였습니다. 최근에 2025학년도 임용고사에서는 전북 6명, 대전 2명, 전남 2명, 서울 1명, 세종 1명으로 총 12명의 졸업생이 합격하였습니다.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의 강점은 매우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한 특수교사의 실제적 지식에 집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해서 중등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기 및 방학 중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사, 로봇 코딩과 같은 자격증 과정과 더불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 견학,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과 교수진의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특히 임용고사 2차 준비를 위해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업 실현과 면접 준비를 지도하여 높은 임용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직무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특수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행동중재 전문 인력인 행동발달 재활 전문 인력 인증과정, 그리고 장애 영유아 보육학 연계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공단 및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기타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특수교육 발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교육적 평등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디자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결함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과 시스템 전체를 선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가 있습니다. 원래 건축 분야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설계로서 제시되었던 보편적 설계의 개념을 교육 분야에 응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편적 학습 설계는 교실 환경, 수업 자료, 평가 방식에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유형의 학습자에게 맞춰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층적 지원 체계는 크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의 보편적인 교육 제공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식별해서 소그룹으로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2단계에서의 소그룹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포용교육의 철학을 핵심적인 발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 특수교육 및 포용교육 기관이라는 통합된 기관에서 포용교육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친구 그리고 또래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이야말로 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특수교육 발전 전망 중에 아주 핵심적인 용어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혁명, 즉 AI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AI가 교실의 개인 비서가 되는 기술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생각하는 힘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AI 기반의 보조공학이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자면 AI가 어려운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학생의 읽기 수준에 맞는 쉬운 단어로 변환하기도 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실시간 자막을 변환해 주거나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실시간 통역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주는 개인 맞춤형 튜터 기능을 하는 AI 튜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U, 즉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에서 2027년까지의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디지털 교육 도구와 플랫폼을 만들 때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어떠한 장벽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AI 기술혁명이 현장 깊숙이 들어와서 장애 학생의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희주 교수입니다. 앞선 주제에 이어서 저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특수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5개년 계획에서는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특수교사 양성 현황, 지역이나 기관별 배치 실태 등 유아 특수교사 실태 조사를 통한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화하려고 합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특수학급을 다양화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반 학교와 특수교육이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협력 수업을 확산시키며 교실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일상적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공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애이해 체험관 조성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첫 번째 충북 스포츠 체험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골볼 경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안대를 착용하고 소리로만 공을 찾아 경기를 체험하면서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의 시각-청각장애 체험실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시각장애를 체험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보행 체험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수어를 배워보아요 라는 안내판을 보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인 수어를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의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실입니다. 여기서는 휠체어 사용자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주방 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 공간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의 핵심은 개별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각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AI, VR, AR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각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특수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해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이나 병원 학교 학생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은 단순히 교과학습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디지털 혁신 기술 지원 환경 구축 및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션 인식 및 액션 플로우를 활용한 신체 활동입니다. 바닥에 영상이 비춰지고 학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센서가 이를 인식해서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움직임이 제한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학 교과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3D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함께 수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체험버스를 통한 XR 스마트 스크린과 바이브 VR 체험입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체험버스에서 학생들이 XR 스크린으로 양궁 같은 스포츠를 체험하거나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런 장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형 체험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디지털 기술이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 고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정책입니다. 특수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평생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들이 입학 전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입학 후에도 학습 보조기기, 대필 지원, 강의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로 나아가는 것, 특히 취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은 학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이어지는 지원 체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별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대학교의 재활자립학부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4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성 증진과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초준비교육, 2단계는 직업탐색, 3단계는 직무기술훈련, 4단계는 실제 취업, 이렇게 4년에 걸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대학교의 PNU 꿈나래 대학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하는 3년 비학위 과정인데요.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교육, 문화예술교육, 진로직업교육,
이렇게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의 전망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사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 직업인지, 직업 안정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보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특수교사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기본권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며 특수교사는 이 헌법적 가치를 직접 실현하는 직업입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직접 목격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가 하기 어려웠던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고 혼자 신발 신기 어려웠던 학생이 스스로 옷을 입게 되는 순간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성장의 순간을 함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수교사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또래 친구들, 지역사회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며 더불어 사는 미래사회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넷째,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존경을 받습니다. 특수교사는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이며 미래사회에도 계속해서 존중받고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이처럼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는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보람이 함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사는 단순히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먼저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폐,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교수법이 필요합니다.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이 요구됩니다. 일반 교사와 함께 수업하고 통합교육 환경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기술 활용 능력도 필수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AI, VR, 메타버스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 설계 및 실행 능력은 특수교사의 핵심 전문성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력 발전 경로가 다양합니다. 특수교사는 경력을 쌓아가면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석교사 제도를 통한 전문성 인정, 우수한 교사는 수석교사로 승진하여 더 높은 대우와 함께 후배 교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행정가로의 발전인데요. 장학사나 교육 전문직으로 나아가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근무하면서 학교 밖에서 지역 특수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특수교육 연구자나 대학 교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사는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입니다. 미래 직업으로서 특수교사의 직업 안정성은 어떨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시대에도 특수교육 수요는 지속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 조기 발견과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반 교사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용 규모를 유지합니다. 일반 교사는 학생 수 감소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수요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늘어나고 있어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서도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한 직업입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AI나 기술이 발전해도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인간적인 교감과 개별화된 교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교사는 미래 사회에서도 꾸준히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수교사로 일하시는 분은 어떤 보람과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미래의 특수교사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주은하학교 교사 김소리입니다. 전주은하학교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재학하는 학교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 교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임용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특수교사 하면 단순히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서 학생의 삶 전체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는 말하고 읽고 쓰는 모든 활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교과이기에 더욱 신경 써서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어 능력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학습 수준이 차이가 있어 교육 목표와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한 학생은 긴 줄글을 읽고 쓸 수 있고, 한 학생은 단어 정도로만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학생은 자유로운 대화는 가능하지만 한글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 한 명 한 명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특수교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많은 분들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교사의 일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30분,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학생을 등교 지도하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교과 수업이 진행되는데 국어, 수학 같은 교과뿐 아니라 진로와 직업, 일상생활 활동처럼 생활과 밀접한 과목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담임교사와 부담임교사가 함께 식사 지도를 하며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지도 후 교사들이 수업 준비나 행정 업무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하루의 흐름은 일반 교사와 비슷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식사, 신변 처리,
용모 단장과 같은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지도 측면 외에도 일반 교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차이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학급당 최대 인원은 초등과 중등은 6명, 고등은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교사는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를 세심히 살피며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 즉 IEP가 수립됩니다. 이는 각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세운 맞춤형 교육 계획으로 학기 초에 학생별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말에 성취 정도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나 수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단단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는 근무 환경에 따라 초등특수와 중등특수로 나뉩니다. 먼저 초등특수교사는 특수학교의 초등학교나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며 기초학습 능력과 생활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중등특수교사는 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와 전공과나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며 성인기로의 전이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사무보조 등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특수와 중등특수는 대학 전공에서부터 나뉘니 대학에 지원할 때부터 어떤 연령대의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사 임용시험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초등특수는 초등 임용고시 날짜에, 중등특수는 중등 임용고시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던 중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교육학 논술과 전공, 2차 시험은 수업 실험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 후 발령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저처럼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수교사의 전망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교육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특수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나 센터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니 진로의 폭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해요.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특히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학생을 위한 지원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인성과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작은 변화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 늘 바뀌잖아요.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보조공학기기, AI 도구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배우고 학생들에게 적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학생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예를 들어 평소 의미 있는 말을 스스로 하지 못하던 학생이 어느 날 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겉보기에는 작은 변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지금보다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더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혹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교사가 느끼는 보람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강점과 요구를 찾아내어 실시하는 전문적인 교육 활동이며, 특수교사는 이러한 특수교육을 실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특수교육 발전 전망에는 보편적 학습 설계, 다층적 지원 체계, 포용교육, AI 기반의 기술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심 교육 내실화와 통합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VR,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특수교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수교사는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지속되는 수요, 전문 자격 기반의 높은 전문성, 그리고 안정적인 채용 규모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의미 있는 미래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 성장을 함께하는 개인적 보람을 느끼며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교사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안정성과 의미를 모두 갖춘 미래지향적인 직업입니다. 오늘 특수교육의 미래와 특수교사의 전망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특수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돕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진로 결정이 쉽지 않은 시기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며 특수교육 현장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